지금부터 GTQ 포토샵 그래픽 기술 자격 마스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GTQ 포토샵 그래픽 기술 자격 마스터 과정을 소개하게 될 민미경입니다. GTQ 포토샵 그래픽 기술 자격은 어떤 것일까요? 포토샵 그래픽 기술 자격은 출판물, 광고 홍보물 디자인 전반에 쓰이는 작업을 제작할 수 있도록 편성된 자격증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급수 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급은 고급 도구 활용, 사진 편집 응용, 포스터 제작, 웹페이지 제작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급은 기능 도구 활용, 사진 편집 기초, 사진 편집, 이벤트 페이지 제작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3급은 사진 수정, 기본 합성과 변형, 합성, 그리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포토샵 자격증 급수별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은 1급 총 90분 시험에 4문제이며 7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2급은 총 90분 시험에 4문제이며 6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급은 총 60분 시험에 3문제이며 6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포토샵 자격증 시험 접수와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포털 사이트 GTQ를 검색하셔 시험 일정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검색사항으로는 GTQ 그래픽 기술 자격 license.kpc.or.kr을 검색하시면 매월 정기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 활용 작품을 중심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자격증 마스터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각각의 문제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자격증 취득에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이 자격증을 획득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GTQ 자격증 기출문제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털 사이트를 열어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열리면 검색창에 GTQ라고 영어로 타이핑을 치시면 제일 위에 검색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그래픽 기술 자격 부분을 클릭하시고 KBC 자격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홈페이지가 열리면 자료실에 기출 샘플 문제를 클릭하시겠습니다. 그러면 GTQ와 ITQ ERP라는 자격증 사이트가 기출문제 부분이 뜰 것입니다. 저희는 GTQ 그래픽 기술 자격을 선택하실 거기 때문에 제목 부분에 이렇게 포토샵이라고 치게 되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검색을 하시면 그 부분에 지난 연도나 내지는 전달의 시험 본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2021년 1월이기 때문에 전년도 마지막 시험 문제인 12월 26일 GTQ 포토샵 2급 문제와 1급 문제, 3급 문제들이 나란히 뜰 것입니다. 저희는 2급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급 부분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받으실 때는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여러분이 가장 편리한 바탕화면에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포토 사이트를 끄고 한번 다운받아져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12월 26일 GTQ 포토샵 2급 문제와 모범 답안이 다운받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GTQ A형 문제와 B형 문제가 다운받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압축을 풀어서 바탕화면에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문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문제 풀이를 할 때 GTQ 문제집이 이렇게 압축이 풀려져 있지 않으면 문제를 열어볼 수가 없고 자료를 수집해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그 부분을 다운받아서 프린트한 연후에 문제집을 풀어보겠습니다. 저희는 2급 시험 문제지인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문제지를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문제 풀이가 A3 형태와 A4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A3 형태를 열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래픽 기술 자격 GTQ 포토샵이라는 문제지가 뜨면서 두 개의 문제지가 A3 형태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2급 B형은 지금 문제의 앞에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을 작성 요령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아져 있는 문제지를 프린트한 연후에 프린트물을 보면서 문제지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20점 배점에 해당되고요. 사물에 대한 복사와 축소, 확대에 대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간단한 문자 쓰기, 그 다음에 쉐입에 대한 색상 변화, 그 다음에 복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간단한 문제이지만 유념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포토샵을 열어주시려면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시작하기 버튼을 열어서 프로그램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바탕화면에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2021 CC 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도브 포토샵이 열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일지는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상이할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를 제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20점 배점으로 복사하거나 아니면 색상을 집어넣는다거나 쉐입을 넣는 문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 보시면 포토샵의 새로 만들기라는 부분을 누르거나 단축키 컨트롤 N을 눌러서 여러분이 새로운 파일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은 최근 파일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부제 부분이 언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수험 번호를 치겠습니다. 2021-0109. 저는 오늘 수험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수험 번호가 나올 것입니다만은 오늘 날짜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수험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쓰십니다. 이렇게 쓰실 때 띄어쓰기나 아니면 뭐 점을 찍는 데거나 1번 이렇게 쓰시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 포토샵 문제는 밀리미터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픽셀 단위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400픽셀에 근데 여기에 밀리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픽셀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를 바꾸시고 400픽셀 확인해 주시고요. 높이는 500픽셀 이렇게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도는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72 픽셀 퍼 인치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색상 모드 또한 RGB 색상 모드여야지 CMYK 모드나 회색 모드가 되시면 절대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 내용은 흰색, 바탕 내용은 흰색을 정리하시고요.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창이 뜰 것입니다. 새 창이 뜨는데 사이즈가 작게 뜰 때는 항상 여기 있는 손바닥을 더블 클릭하시면 피트 온 스크린에 딱 맞게 만들어질 겁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패널들이 있을 텐데요. 이 패널들은 윈도우, 창이라는 부분을 가시면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을 주로 나와 있게 되겠죠.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레이어입니다. 자, 패널에서 레이어 도구를 꺼내 보겠습니다. 레이어 도구를 꺼내서 레이어 도구가 열리면 이 레이어 도구를 여러분 끄집어서 내게 되면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이렇게 열어서 저는 많이 볼 수 있게끔 크게 보이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에 보면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1번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가져올 때 열기로 열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그 바탕화면에 가서 여러분 GTQ 문제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저희는 B형 문제지를 푼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B형 문제는 A형이든 B형이든 거의 같지만 제가 B형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스테인드 글라스는 액자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소스 파일을 열어보시면 1번에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2급-1번을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리게 되면 여기 이렇게 패널에 딱 붙어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려서 끄집어 내리면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분리되는 방법은 이렇게 내려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2급-1번이 또 이 부분을 클릭하면 아까 문제지 말하던 푸는 본 바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2급이라는 이 부분을 가져다가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무브 툴을 가져서 이렇게 바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럼 바로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문제 2-1, 2급-1번이라는 문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 줄여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졌을 때 말하자면 이 화면에 꽉 차게 할 적에는 손바닥을 더블 클릭하시면 피톤 스크린에 딱 맞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선생님 화면을 좀 줄이겠다 싶으면 Alt를 누르시고 돋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확대된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거는 픽셀 단위로 돼 있지 않고 센티미터로 단위로 돼 있을 때는 오른쪽 버튼 여기 누르시면 자 단위를 픽셀 단위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시험 보실 적에는 픽셀 단위로 자 단위를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자가 열려있지 않으면 컨트롤 R, 룰러의 첫머리 글자 R을 눌러서 컨트롤 R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컨트롤 R을 다시 누르면 자가 나오게 되는데 위 상단과 좌측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이 가운데 정확하게 맞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보고 트랜스폼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트랜스폼은 변형이라는 말이 되겠죠. 컨트롤 T, 첫 번째 타이핑인 컨트롤 T, 트랜스폼의 첫머리 글자 T를 치시면 이렇게 움직이거나 여기에 있는 바운딩 박스, 파란 박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보시면 이 문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줄어들 때는 지금 2021 같은 경우는 Shift를 누르지 않아도 정방향으로 줄어들지만 혹시 2020이나 CC 2018이나 2014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Shift를 꼭 눌러주시고 이전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Shift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2020부터는 CC 버전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Shift를 누르지 않아도 정방향으로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꽉 맞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아래가 똑같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다음에 가운데다 이렇게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거나 저 위에 있는 확인을 눌러주시면 체크를 눌러주시면 이제 이 바운딩 박스에서 풀어진 형태를 나오게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거나 이렇게 저 위에 있는 확인 박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살짝 이 위에 있는 부분이 까만 부분이 없고 그림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확장을 해서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에 보면은 반지를 하나를 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으로 선택해 보시면 무브 툴 밑에 여러 가지 선택 툴이 있습니다. 네모, 동그라미 뭐 이런 것들 택하시는 것도 있고요. 올가미 툴로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꾹 누르시면 여기 삼각형이 있는 부분을 꾹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더 숨어 있는 툴들을 알 수 있고요. Alt 누르고 클릭하면 한 번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음에 있는 메뉴를 보여줍니다. Alt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모든 메시지에 여기에 있는 툴박스에 있는 숨어 있는 파일 툴들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퀵 셀렉션이라는 빠른 선택 도구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여기 가시면 동그라미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 동그라미 모양이 나오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빠르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브러쉬를 조금 더 키워서 하시면 더 빠르게 선택해 주실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 키보드에 대가로가 있습니다. 대가로 엔터 위에 보면 대가로 오른쪽 가로와 왼쪽 가로가 있어요. 이 오른쪽 가로를 선택해서 조금 눌러주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그 브러쉬가 커집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단축키인데요.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갔을 적에는 크게 키우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링 있는 데는 작다 그러면 왼쪽 거 눌러서 마우스를 조금 줄여서 이게 말하자면 브러쉬를 줄이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얘를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사하는 것이 이 개념적으로 돼 있죠.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컨트롤 V 하면은 위에 올라 붙습니다. 그걸 무브 툴로 이렇게 이동하셔가지고 밑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작아져 있지요. 그래서 컨트롤 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폼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이렇게 줄여서 정방형 부분을 줄일 적에는 2020 CC 버전부터는 Shift를 안 누르셔도 된다라는 거. 누르면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로 줄여다는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복사까지 반지가 복사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바운딩 박스가 풀리지 않았으면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트 모양을 이렇게 두 개를 그리게 돼 있죠. 하나는 옐로우 계통, 하나는 민트 계통이 있습니다. 이 민트 계통과 또 왕관이 있습니다. 이 왕관을 찾을 적에는 여러분이 여기에 툴박스에 보시면 네모, 세모, 뭐 이렇게 다각형 이렇게 있는데요. 예전 버전은 세모 버전은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맨 밑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쉐입 도구입니다. 이 쉐입 도구의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모양 도구 7, 획 이 부분을 옵션 메뉴를 잘 보시면 여기에 왼쪽 끝에 보면 메뉴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2020 버전부터는 이 폴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모두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볼 수 있었는데 모양을 가져올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에 가시면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윈도우에 가시면 모양이라는 패널이 생겨 있을 것입니다. 이 모양에 가시면은 처음에는 레거시 모양이 들어와 있지 않을 텐데요. 이 모양이 들어와 있지 않을 쪽에는 여기 왼쪽에 목록표를 보시면 여기 보면 레거시 모양 기타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처럼 2019 버전과 2020 버전의 이제 그 첨부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폴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레거시 모양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열어서 폴더를 하나하나 열어서 하는 것이 사실은 2020 버전부터는 조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옛날 버전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를 눌러서 여기 가시면 그 첨부 파일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모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모양에 보면 기본 모양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모양 도구에 딱 가면은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 도구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열어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하트 모양이라 이렇게 하트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닫으실 적에는 이렇게 윗부분을 눌러주시면 닫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트를 먼저 노란 부분이 있는 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때는 Shift 누르셔야 됩니다. 정방향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면 스트로크가 생겼습니다. 기본 세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전 버전은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전 버전 아닌 경우에는 지금 2020부터는 획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획을 없애시고요. 그 다음에 7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색상을 보고 싶은데 여기 육진법으로 하트를 33FFCC 그 다음에 F33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부분에 무지개색 부분에 칼라 피커를 열어서 여기 가시면 색상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트 부분을 33 FF 그 다음에 CC 이렇게 지정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민트색이네요. 그래서 민트색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실 때는 항상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쏙 들어가는 이런 그 모양새를 가집니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트를 여기다 옮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약간 틀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T 눌러서 돌려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시면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Shift 누르고 항상 줄이시면 정방향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저 위에 있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은 그 모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Alt 눌러서 Alt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여기 아래쪽에다 놓으면서 컨트롤 T 눌러주시겠죠. 그래서 돌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Shift 눌러서 조금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맞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 색상을 했는데 지금 레이어를 한번 보면 여기에 색상이 두 개가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오른쪽 건 위에 거는 노란색으로 바꿔야 될 때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색상을 바꾸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FFF 4번이죠. 그 다음에 33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노란색으로 여러분들이 색깔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외부 광선이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광선은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클릭하셔서 여기 바탕에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외부 광선을 여기 앞에 있는 체크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외부 광선 글씨를 꼭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조정할 수 있는 여기에 팝업 창이 바뀌게 됩니다. 이 바뀐 부분에 가셔서 외부 광선을 하얀색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은 노란색 부분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불투명도나 이런 거는 조금 조절하시면서 시험지를 보면서 약간 비슷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누르지 마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적용된 효과가 요 밑에 있는 민트색이도 적용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또 여기 들어가서 하시는 것보다 FX의 부분에 가면 손가락이 나올 겁니다. Alt 누르시고요. 이렇게 클릭하셔서 밑에다 이렇게 복사하시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 쉽게 빨리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왕관 모양이 있습니다. 왕관 모양도 이렇게 눌러 가셔가지고 보면은 이제 왕관 부분을 이제 모양 부분에 가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식 부분이나 이런 데를 열어서 모양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옛날 버전이 조금 더 낫긴 합니다만 여러 물건을 한번 열어볼게요. 물건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왕관이 아마 물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시험 보실 적에는. 그래서 왕관을 눌러서 여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하실 때 Shift 꼭 누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 그림은 지금 세팅이 마지막에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를 들어가셔서 여기에 컬러 피커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색상이 흰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FFF가 6개면 흰색이고 0000이 6개면 검정색입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할 때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끝에까지 보내시면 흰색이 자동 타이핑을 안 치셔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또 여러분이 색상을 꺼냈으니까 집어넣을 때는 여기를 눌러주시면 들어가겠지요. 그 다음에 픽셀도 없고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원하는 데다 갖다 놓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글씨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각도라든가 물투명도 혼합 모드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를 대략 120도가 왼쪽에서 빛 들어오는 게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그림자가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가 조금 너무 진하다 그러면 이 불투명도를 낮추시면 되지만 시험 보실 적에는 75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나 이런 왕관 모양까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플링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쓰실 적에는 여기 T자 문자 레이어를 가셔서 문자를 여기 보면 수평 도구가 세로 있고 그 다음에 세로 문자 마스크도 있고 세로 수평 문자 마스크 있으니까 잘 구분하셔야고요. 제일 위에 걸 먼저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안 되고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문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대문자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시면 대문자가 자동 생기면서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캡슬락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커플링이라고 쓰시면 이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여기 부분을 드래그 하시면 요 위에 있는 RER 서체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볼 적에는 제가 마지막에 쓴 게 RER 서체라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기 때문에 아마 한글이 쭉 나온 연후에 이 라인이 그려져 있는 이 부분 밑에 보시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한글체 밑에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RER 서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RER 서체 쓰시고 볼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45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까? 45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45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이 색상은 이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시고요. 들어가시면 앞에 있는 연필 부분 이 부분을 명명을 하시는데 제일 앞에 있는 색깔이 CC33FF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뒤에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FF3366 이렇게 눌러주시면 색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위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위에서부터 빨간색 밑에는 보라색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색상이 각도가 맞으면 되겠고요. 각도가 틀리면 이렇게 Shift 눌러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90도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눌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하얀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획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포인트 2포인트로 2픽셀로 흰색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흰색으로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이제 가운데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커플링이라는 글씨가 가운데에 완화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플링이라고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 이제 그림이 살짝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 어두운 부분이 좀 있어서 맨 밑에 있는 그림을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완벽하게 해 놓으시면 끝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 그림을 하다가 타이핑이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이름으로 꼭 저장을 하셔서 보험을 하나 둔다라는 마음을 자세로 내 컴퓨터에다가 바탕화면에 일단 내려서 하나 저장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2020 이게 지금 우리가 수험번호하고 이름 썼잖아요. 바탕화면에 클릭하시고 꼭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진짜 저장이 됐는지 확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에 2021 0109 이게 이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저장이 됐구나. 혹시라도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다시 저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문제를 저장을 해서 보내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대문서에 보시면 아까 이 GTQ라는 폴더를
여러분이 만드시지 않으셔도 시험장에 가면 GTQ 폴더 안에다가 아까 그 우리가 바탕화면에 내려받은 소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게 더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다 폴더 안에 넣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GTQ가 자동 생성돼 있을 때 여기다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JPG 형식으로 하나 저장을 하겠고요. JPG 형식으로 저장하시게 되면 여기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장이 뜨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하나를 저장을 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JPG를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 버전을 이렇게 저장을 말하자면 JPG 그 옵션인데 팔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압축이 품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이 깨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게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끝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뭐냐면 또 PSD로 작은 파일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작은 파일로 저장할 때는 이미지 크기에 가셔서 400픽셀을 40픽셀로 줄입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가 이제 작아지면서 깜짝 놀라지겠지만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레이어에 있는 것이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이 부분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른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어디다? 내 컴퓨터에 내 문서에다가 꼭 저장하시고요. G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PSD로 그냥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제가 아까 이제 똑같은 파일을 하나 더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뜨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저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내 문서에 가보셔서 확인을 하신 연후에 GTQ 폴더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2021-0109 PSD와 JPG 두 개가 있을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폴더가 아까 불러드린 폴더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전송하기 프로그램 오른쪽에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여기는 깔려 있지 않지만 시험장에만 깔 수 있는 시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업로드하라고 알려줄 겁니다. 시험장에 가면은 15분 전에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면 감독관들이 이제 업로드하는 방법, 전송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선택하셔가지고 업로드 해주시고 제대로 됐는지, 로드가 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 다음 문제를 푸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내려놓고 포토샵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제 이 그 시험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 끄겠을 때 꼭 먼저 확인해 보시고 웹문서에 가서 아까 저장된 것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중에 끄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얼른 컨트롤 Z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나는 이게 가운데에 와 있지 않네요. 그랬을 때 이 커플링이라는 글씨 가운데를 좀 맞춰야 되겠다. 그럴 적에는 이렇게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약간 오른쪽에다가 해놓고 저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저장하시면 다시 저장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바꾸겠느냐라는 메시지가 뜨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제가 이렇게 1번 문제는 이렇게 이제 약간의 오류를 일부러 범하면서 저장을 하겠느냐 이렇게 뜨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